이 손맛, 우리 아들 집에서도 먹어야 할 텐데. 시골 마당에서 김치를 담그고 있는 순자 할머니의 독백으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엄마, 저희 새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정말? 우리 도현이가 드디어. 이번 주말에 집들이 와요. 아들의 반가운 소식에 기뻐하는 순자 할머니. 하지만 며느리 지연이가 건넨 차가운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놓게 됩니다. 어머님, 이런 거 가져오지 마세요. 요즘 집들이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리고 집들이 날 순자 할머니 앞에 놓인 건 차가운 라면 한 봉지였습니다. 할머니, 이거 꼭 보세요. 손자 민호가 떨리는 손으로 건넨 일기장 속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리는 그 집에 무슨 일이 채널입니다. 오늘은 가족 간의 사랑과 상처 그리고 진정한 화해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려요. 40년 넘게 아들을 위해 희생한 순자 할머니가 받은 충격적인 대접과 그 속에 숨겨진 놀라운 진실까지. 과연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가을 햇살이 마당 가득 쏟아지는 오후, 순자는 커다란 양푼이 앞에서 김치를 담그고 있었습니다. 69의 나이에도 허리가 꼿꼿한 순자의 손놀림은 여전히 능숙했어요. 하얀 배추잎 사이로 빨간 양념이 골고루 스며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순자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손맛이야 말로 우리 도연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순자는 혼잣말을 하며 양념을 더 꼼꼼히 버무렸어요. 42살이 된 아들 도현이가 어릴 때부터 엄마표 김치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생각하니 절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때는 김치통이 비기만 하면 엄마 김치 언제 담가? 하며 졸라대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서울에서 새 아파트까지 장만한 든든한 가장이 되었어요. 며칠 전 도현이에게서 온 전화가 떠올랐습니다. 엄마, 저희 새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강남 쪽이라 교통도 좋고 학군도 괜찮대요. 목소리에 담긴 기쁨이 고스란히 전해져서 순자도 덩달아 마음이 뿌듯했어요. 40년 넘게 농사 지으며 아들 뒷바라지한 보람이 이런 순간에 느껴지는 거겠죠. 하지만 한편으론 조금 서운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새 집을 장만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한번 놀러 오라는 말은 없었거든요. 예전에는 도현이가 먼저 엄마 언제 서울 구경 오세요 하며 챙겨주곤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그런 말이 뜸해졌어요. 그래도 며느리가 있으니까 조심스럽겠지. 순자는 며느리 지연이를 생각하며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38살의 지연이는 도시에서 자란 세련된 여성이었어요. 처음 인사드릴 때부터 뭔가 어색한 기운이 있었지만 순자는 며느리니까 당연히 잘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지연이가 시골 음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한 번은 손수 담근 된장을 가져다 줬더니 요즘은 마트에서 사 먹어도 맛있어요 라고 말하던 게 기억났거든요. 그래도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은 알아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도현이는 어릴 때부터 엄마 손맛을 그렇게 자랑하곤 했으니까요. 초등학교 때는 도시락에 김치만 넣어줘도 친구들이 부러워했다며 좋아했던 기억이 났어요. 순자는 김치 양념을 마저 버무리며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번에 김치가 다 익으면 아들한테 좀 가져다 줘야겠다고요. 아무리 바빠도 엄마표 김치는 좋아할 테니까요. 그리고 손자 민호도 벌써 12살이 되었는데 할머니가 직접 담근 김치 맛은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 민호도 이제 중학생 되는데 할머니표 김치 맛 좀 알아야지. 순자는 손자를 생각하니 더욱 정성스럽게 김치를 담갔습니다. 민호는 순자와 닮아서 순진하고 착한 아이였어요. 가끔 전화 통화를 할 때면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하는 목소리가 얼마나 애절한지 몰라요. 하지만 아이 엄마인 지연이가 워낙 바빠서 시골까지 내려올 시간은 없어 보였습니다. 해가 서서히 기울어가는 마당에서 순자는 마지막 배추잎까지 정성껏 양념을 발랐습니다. 이 김치가 다 익을 때쯤이면 아들 내 새집에 한번 찾아가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아무리 며느리가 서운하게 해도 아들만큼은 엄마를 반겨줄 거라고 믿었거든요. 순자는 완성된 김치를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정성 가득한 김치를 받고도 모른 척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특히 어릴 때부터 엄마표 김치를 그렇게 좋아했던 아들이라면 더더욱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치가 익어가는 나흘째 되는 날 저녁, 순자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부는 가을밤이었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어요. 누군가 했더니 도현이었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도현아. 웬일로 이 시간에 전화했니? 순자는 물기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평소 도현이는 주말에나 안부 전화를 하는 편이었거든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싶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엄마, 저희가 이번 주말에 집들이를 하려고 하는데요. 집들이? 순자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드디어 새 집에 초대해 주는구나 싶어서 마음이 뛰었어요. 그동안 언제 한번 놀러 오라는 말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집들이 소식을 알려주다니요. 순자는 수화기를 꽉 쥐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 오후에요. 엄마도 와주세요. 그럼. 당연히 가야지. 우리 도현이 새집 구경도 하고 민호도 보고. 순자는 기쁜 마음에 벌써부터 무엇을 가져갈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김치도 잘 익었고 냉동실에 보관해둔 닭도 있었어요. 정성껏 닭백숙을 끓여서 가져가면 아들도 좋아할 것 같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표 닭백숙을 그렇게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엄마, 너무 무거운 건 가져오지 마세요. 요즘 집들이는 간단하게 하는 추세라서요. 도현이의 말에 순자는 잠깐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곧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시 사람들은 뭐든 간단하게 하는 걸 좋아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도 엄마 정성은 알아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알았어. 그래도 엄마가 정성껏 만든 건 좀 가져가야지. 김치랑 닭백숙 정도는 괜찮지? 민호도 할머니표 음식 먹어야 하고. 네, 알겠습니다. 도현이의 대답이 조금 머뭇거리는 것 같았지만 순자는 아들이 바빠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새집 이사의 집들이 준비까지 하느라 정신없을 거예요. 순자는 전화를 끊고 나서 가슴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 그것도 아들의 새집에서 말이에요. 그날 밤 순자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저것 가져갈 것들을 생각하며 행복한 상상에 잠겼어요. 도현이가 새 집을 구경시켜주고 민호가 할머니를 반가워하며 달려와 안기는 모습, 며느리 지연이도 정성스러운 음식을 보고 고마워하는 모습까지 그려봤습니다. 이튿날 새벽부터 순자는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텃밭에 나가서 가장 싱싱한 배추와 무, 대파를 골라 뽑았어요. 새벽 이슬이 아직 맺혀있는 채소들은 도시에서는 구할 수 없는 신선함이었습니다. 특히 농약 없이 기른 유기농 채소는 손자 민호에게도 좋을 거예요. 이런 싱싱한 채소 서울에서는 돈 주고도 못 사지. 순자는 흙을 털어내며 뿌듯해했습니다. 이런 것들이야말로 시골에서만 줄 수 있는 진짜 선물이라고 생각했어요. 냉동실에서 꺼낸 토종닭을 찬물에 담가 해동시키고 인삼과 대추, 마늘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닭백숙을 끓이는 동안 순자는 김치 상태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새콤달콤하게 잘 익은 김치를 보니 절로 흐뭇한 미소가 나왔습니다. 이 맛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특히 어릴 때부터 엄마표 김치를 먹고 자란 도현이라면 더더욱 그럴 거예요. 우리 도현이가 어릴 때 아플 때마다 끓여줬던 닭백숙인데 이제 새 집에서도 가족들이 함께 먹을 수 있겠네. 순자는 끓어오르는 닭백숙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국물이 뽀얗게 우러나는 모습을 보니 벌써 맛있을 것 같았어요. 며느리 지연이도 이런 정성스러운 음식을 보면 마음을 열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도시 사람이라도 정성이 담긴 음식 앞에서는 마음이 움직이기 마련이거든요. 금요일 밤 순자는 내일 입고 갈 옷까지 미리 준비해놨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단정한 한복을 골랐어요. 새집 집들이니까 격식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거울 앞에서 옷을 맞춰보며 순자는 괜스레 설레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순자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김치는 완전히 익어서 새콤달콤한 맛이 일품이었고 닭백숙도 국물이 진하고 맛있게 우러났어요. 정성껏 끓인 닭백숙을 보온통에 담고 김치와 채소들도 예쁘게 포장했습니다. 이 정도면 집들이 음식으로 손색 없겠지?
도현이가 좋아할 거야. 순자는 무거운 짐을 들고도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길에 만난 이웃 김씨 아주머니가 어디 나들이 가세요? 하고 물어보니까 순자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우리 아들 새집 집들이 가요. 강남에 아파트 장만했대요. 어머, 그럼 아들이 대단히 잘 됐네요. 이웃의 부러워하는 말에 순자는 더욱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40년 넘게 농사 지으며 아들 뒷바라지한 보람이 이런 순간에 느껴지는 거겠죠. 서울행 버스에 몸을 맡기며 순자는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시골에서 도시로 향하는 길은 언제나 설레고 새로웠어요. 서울 강남구 신사동 높다란 아파트 단지 앞에 도착한 순자는 잠시 넋을 잃고 올려다봤습니다. 20층이 넘는 고층 건물들이 하늘을 찌를 듯 서 있었어요. 시골에서 평생 살아온 순자에게는 정말 신세계였습니다. 우리 도현이가 이런 좋은 곳에 집을 장만했구나. 순자는 무거운 짐을 들고도 뿌듯한 마음으로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14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 특히 손자 민호를 생각하니 절로 미소가 나왔습니다. 현관벨을 누르자 곧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문을 연 건 아들 도현이가 아니라 며느리 지연이었어요. 지연이의 얼굴은 평소보다 훨씬 차가워 보였습니다. 어머님 오셨네요. 지연아, 오랜만이야. 새집 정말 좋구나. 순자는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건넸지만 지연이의 시선은 순자가 든 큰 가방과 보온통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 표정이 마뜩짠타는 듯 보였지만 순자는 지연이가 놀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님, 이런 거 가져오지 마세요. 요즘 집들이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지연이의 말이 생각보다 차갑게 들렸지만 순자는 당황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도시 사람들은 간단한 걸 좋아한다고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까지 필요 없다고 하니 마음이 조금 상했어요. 그래도 우리 도연이 좋아하는 김치랑 닭백숙인데 민호도 할머니표 음식 먹어야 하지 않겠니? 들어오세요. 사람들이 벌써 와 있어요. 지연이는 순자의 말에 제대로 대답하지 않고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거실로 들어선 순자는 또 한 번 놀랐어요. 정말 화려하고 세련된 인테리어였거든요. 하얀 소파와 유리 테이블, 벽에 걸린 커다란 텔레비전까지 모든 게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이미 여러 명의 손님들이 와 있었어요. 도현이의 회사 동료들과 지연이의 친구들로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들 세련된 옷차림에 와인잔을 들고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도현이 어머님이시죠? 처음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순자는 어색하지만 정중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시선이 자꾸 자신이 든 가방과 보온통에 머물러 있는 게 느껴졌어요. 뭔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듯한 표정들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정말 고급스러운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어요. 와인과 치즈, 샐러드, 그리고 이름도 모르는 서양 요리들이 예쁘게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순자가 가져온 김치와 닭백숙과는 정말 다른 세계의 음식들이었어요. 어머님, 여기 앉으세요. 지연이가 구석진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모두 테이블 주변에 좋은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순자만 혼자 떨어진 곳에 앉게 된 거예요. 순자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며느리가 배려해주는 거라고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도현이는 어디 있니? 저기 발코니에서 친구들이랑 얘기하고 있어요. 순자는 발코니 쪽을 바라봤습니다. 아들 도현이가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회사 동료들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참 의젓해 보였지만 어머니가 왔는데도 인사 한 번 오지 않는 게 조금 서운했습니다. 민호는 방에서 숙제하고 있어요. 지연이의 대답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순자는 손자라도 보고 싶어서 일어나려고 했는데 지연이가 말렸어요. 지금은 집중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보세요. 순자는 할 수 없이 다시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다른 손님들은 모두 예쁜 접시에 맛있는 음식을 담아주는데 순자 앞에만 아무것도 가져다 주지 않는 거였어요. 혹시 잊어버린 건가 싶어서 기다렸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순자를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지연이가 부엌에서 뭔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순자는 반가운 마음에 기대했어요. 드디어 자신에게도 음식을 가져다 주는구나 싶어서요.
그런데 지연이가 순자 앞에 툭 올려놓은 건 뜨거운 라면 한 봉지였습니다. 그것도 일회용 용기에 담긴 컵라면이었어요. 다른 손님들은 모두 고급스러운 접시에 정성스럽게 차려진 음식을 먹고 있는데 순자만 혼자 라면을 받은 거였습니다. 순자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설마 이게 자신을 위한 음식인가 싶어서 지연이를 올려다봤는데 지연이는 별것 아니라는 듯 다른 손님들을 챙기러 갔어요. 내가 뒷바라지에 키운 아들 집에서 라면 한 봉지라니. 순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40년 넘게 농사지으며 아들 공부시키고 결혼시키고 새 집까지 장만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했는데 그 아들 집에서 받은 대접이 라면 한 봉지라니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다른 손님들 앞에서 창피를 당할 수는 없었거든요. 다른 손님들도 이 상황을 보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수군거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못 본 척하기도 했습니다. 순자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이런 굴욕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때 갑자기 등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뒤돌아보니 손자 민호가 공책을 든 채 울먹이는 얼굴로 서 있었어요. 12살 된 민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꼭 보세요. 민호가 떨리는 손으로 공책을 내밀었습니다. 순자는 무슨 일인가 싶어서 공책을 받아들었어요. 그런데 민호의 얼굴이 너무 심각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순자는 민호가 건넨 공책을 받아들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자의 울먹이는 얼굴을 보니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있었다는 걸 직감했어요. 거실의 시끄러운 대화 소리 때문에 민호와 제대로 얘기하기 어려워서 순자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 쪽으로 향했습니다. 민호야, 여기서 천천히 얘기해보자. 부엌 한 구석에서 순자는 민호가 준 공책을 펼쳤습니다. 그것은 민호의 일기장이었어요. 삐뚤빼뚤한 아이의 글씨로 빼곡히 적힌 일기를 보는 순간 순자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9월 15일 목요일 맑음. 오늘 엄마가 또 할머니 얘기를 했다. 할머니가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온다고 했다. 그런데 엄마는 할머니 오면 라면이나 주래. 그래야 할머니가 다시는 안 온대. 순자는 그 글귀를 읽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손이 떨려서 공책을 제대로 들고 있기조차 힘들었어요. 설마 했던 일이 정말 일부러 꾸민 일이었다니요. 라면 한 봉지는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인 모욕이었던 거예요. 이게 일부러 날 모욕하려는 거였어? 순자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다음 줄을 읽어내려갔습니다. 민호의 일기는 계속 이어졌어요. 엄마는 할머니가 시골 음식 가져오는 게 창피하다고 했다. 친구들 앞에서 체면이 서지 않는다고 했다. 그래서 할머니한테 못되게 하면 다시는 안 올 거라고 했다. 순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넘게 아들을 키우며 살아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농사일로 굳은 손으로 도연히 학비를 벌고 좋은 대학 보내려고 밤낮으로 일했던 그 시절들이 말이에요. 할머니가 가져온 김치랑 닭백숙도 엄마가 다 쓰레기통에 버리라고 했어. 나는 할머니 음식이 맛있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민호의 솔직한 마음이 담긴 글을 읽으며 순자는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까지 쓰레기 취급을 당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토록 사랑하는 손자를 위해서라도 몸에 좋은 음식을 먹이고 싶었는데 말이에요. 일기장을 넘기자 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9월 16일 금요일 흐림. 오늘 엄마랑 아빠가 할머니 얘기로 싸웠다. 아빠는 할머니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엄마가 화를 냈다. 엄마는 시골 할머니 때문에 자기가 창피하다고 했다. 순자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계속 읽었습니다. 아들 도현이라도 자신을 감싸줬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다음 줄을 읽는 순간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아빠는 결국 엄마 말을 들었다. 할머니한테 못되게 해서 다시는 오지 못하게 하자고 했다. 나만 혼자 속상했다. 순자는 주저앉고 싶었지만 겨우 참았습니다. 아들까지도 며느리 편을 든 거였어요.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보다 아내가 더 중요했던 거죠. 그동안 믿고 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엄마가 이러지 말라고 했는데. 민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죄책감과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민호야, 내가 미안할 것 없다. 할머니에게 진실을 알려줘서 고마워. 순자는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이 앞에서 완전히 무너질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분노와 상처는 감출 수가 없었어요.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더욱 가슴 아픈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9월 17일 토요일 맑음. 오늘 할머니가 온다. 나는 할머니가 보고 싶은데 엄마는 계속 못되게 굴라고 한다. 할머니가 상처받을 것 같아서 걱정이다. 할머니는 나를 제일 사랑해주는데 왜 엄마는 할머니를 싫어할까? 나는 할머니가 자주 왔으면 좋겠는데. 순자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손자의 순수한 마음과 자신을 걱정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거든요. 이 아이만큼은 자신의 편이었다는 사실이 그나마 위로가 되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보면 안 돼요. 일기장 본 거 들키면 저 혼날 거예요. 민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순자는 일기장을 덮고 민호에게 돌려주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이 모든 진실을 거실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밝혀야겠다고요. 민호야, 할머니가 내 엄마랑 아빠한테 얘기해야 할 것 같구나. 할머니, 그러면 안 돼요. 엄마가 더 화낼 거예요. 민호는 할머니의 옷깃을 붙잡으며 말렸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어요. 이런 모욕을 당하고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순자는 민호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할머니가 알아서 할게. 내가 용기 내서 진실을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 거실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와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들이 이제는 조롱하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순자는 심호흡을 하고 거실로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끝낼 때가 온 거예요. 순자는 민호의 일기장을 꽉 쥐고 거실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발걸음은 단호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40년 넘게 묵묵히 참아온 세월이 있었지만 이런 치욕까지 감수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거실에는 여전히 손님들이 와인을 마시며 즐거워하고 있었어요. 도연이도 발코니에서 나와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지연이는 부엌으로 가며 손님들을 챙기느라 바빴고요. 모두들 평화로운 집들이를 즐기고 있는 것 같았지만 순자의 눈에는 모든 게 가식으로 보였습니다. 지연아. 순자가 큰 소리로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거실의 대화 소리가 갑자기 멈춰들었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순자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지연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순자를 바라봤어요.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민호의 일기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지연이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어요. 무슨 일인지 직감한 듯 했거든요. 도연이도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하고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그게 뭔데요? 너희 아들 민호 일기장이다. 여기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알고 있니?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손님들은 술잔을 내려놓고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눈치챈 거죠. 어머님, 그걸 왜? 며느리, 내가 일부러 나를 모욕한 거냐? 라면 한 봉지로 말이야. 순자가 일기장을 펼치며 소리쳤습니다. 거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죽이며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연이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여기 보라고. 엄마는 할머니 오면 라면이나 주래. 그래야 할머니가 다시는 안 온대. 이게 무슨 소리냐? 순자가 일기장의 내용을 소리내어 읽어주자 손님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놀란 표정을 짓고 어떤 사람은 고개를 흔들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리고 내가 정성껏 가져온 김치랑 닭백숙도 쓰레기통에 버리라고 했다며?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 순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지연이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손님들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민호야, 그걸 왜 건네? 지연이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민호는 거실 구석에서 울먹이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엄마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아이는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아이한테 화내지 마라. 잘못한 건 내가 아니냐? 순자가 손자를 감싸며 소리쳤습니다. 이 순간 민호는 할머니 뒤로 달려와 숨었어요. 아이도 이 상황이 무서웠던 거죠. 어머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순자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고 있었거든요. 도현아. 순자가 아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도현이는 난처한 표정으로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내 아들이 맞느냐? 내 입으로 직접 말해라. 엄마. 일기장에 내 얘기도 나온다. 내가 처음엔 반대했다가 결국 아내 편을 들었다며 할머니한테 못되게 해서 다시는 오지 못하게 하자고 했다는데 그게 사실이냐? 도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믿었던 아들마저 등을 돌린 거였거든요. 손님들 중 몇 명은 이미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가족 간의 갈등을 보고 있기가 민망했던 거죠. 어떤 사람은 우리는 먼저 가보겠습니다라며 조용히 인사하고 나갔어요. 내가 내 아들이 맞냐? 대답해라. 순자가 다시 소리쳤지만 도현이는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자신이 40년 넘게 키워온 아들이 이렇게 비겁한 모습을 보일 줄은 몰랐거든요. 좋다. 그럼 내가 확실히 해주마. 순자는 가지고 온 가방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안에는 여러 가지 서류들이 들어있었어요. 지연이와 도연이는 순자가 무엇을 꺼낼지 몰라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그게 뭐예요? 민호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순자는 손자를 향해 쓴웃음을 지었어요. 할머니가 평생 모은 재산 서류들이다. 땅 문서하고 통장도 있고. 순자의 말에 지연이의 얼굴이 또 다른 의미로 긴장했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의 재산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았거든요. 시골에 땅도 꽤 있고 농사 지으며 모은 돈도 적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제 분명히 하겠다. 내 재산에 욕심 부리는 자들에게는 한 푼도 없다. 순자의 선언에 거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남아있던 손님들도 이제는 슬금슬금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가족 간의 재산 얘기까지 나오니까 더 이상 있기가 민망했던 거죠. 순자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민호의 일기장보다 더 두꺼운 공책이었어요. 지연이와 도연이는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며 바라봤습니다. 이게 뭔지 알고 싶으냐? 순자가 공책을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거실에는 이제 가족들과 몇 명의 손님만 남아 있었어요. 대부분은 이미 자리를 뜬 상태였습니다. 이건 내가 40년 동안 써온 가계부다. 도현이 내 학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내가 쓴 돈이 다 기록되어 있어. 순자는 가계부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1980년대부터의 기록이 시작되어 있었어요. 1985년 3월 도현이 초등학교 입학금 3만 원. 그때 쌀 한 가마니가 2만 원이었는데 말이야. 순자의 목소리에는 그 시절의 힘겨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도현이는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1987년 9월 도현이 학원비 5만 원. 그 돈 벌려고 내가 새벽 4시부터 장에 나가서 채소 팔았지. 가계부를 넘기며 순자는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민호는 할머니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이도 할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1992년 3월 도현이 고등학교 등록금 15만 원. 그의 가뭄으로 농사가 망해서 이웃집에서 돈 빌려서 냈지. 순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도현이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거든요. 1995년 3월 도현이 대학교 등록금 200만 원. 소 팔아서 냈다. 그 소는 내가 3년 동안 키운 거였는데.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생생했거든요. 소를 팔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하지만 아들 교육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던 그 마음을 말이에요. 지연이는 시어머니의 가계부를 보며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시어머니를 얼마나 함부로 대했는지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여기에 있다. 순자는 가계부의 뒷부분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최근 몇 년간의 기록이 적혀 있었어요. 2019년 12월 도현이 결혼자금 3천만 원. 2020년 6월 신혼집 전세금 보태준 돈 2천만 원. 순자가 읽어주는 금액에 지연이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 돈들이 모두 시어머니에게서 나온 거였거든요. 2023년 8월 민호 학원비 지원 500만 원. 2024년 1월 도현이 승진 축하금 1,000만 원. 민호도 할머니가 자신을 위해 돈을 보내주신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금액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가장 최근 거다. 2024년 9월 도현이 새 아파트 구입자금 5천만 원. 순자의 마지막 말에 거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도현이와 지연이는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새 아파트를 살 수 있었던 것도 어머니 덕분이었던 거거든요. 총합이 얼만지 아니? 1억 3천만 원이다. 내가 평생 농사 지으며 모은 돈을 다 내게 줬어. 순자는 가계부를 덮으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도현이는 그제야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깨달았어요. 엄마, 저는 몰랐어요. 몰랐다고? 돈 받을 때는 고맙다고 안 했니? 순자의 말에 도현이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돈을 받을 때는 당연하다는 듯 받으면서 어머니를 제대로 대접하지는 않았던 거죠. 지연아, 내가 그렇게 창피해하는 시골 할머니가 바로 너희 새집 사준 사람이다. 지연이는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를 무시했던 자신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알게 된 거예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지연이가 무릎을 꿇으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미안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다. 내가 받은 상처는 어떻게 할 거냐? 순자는 보따리에서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유언장이었어요. 이게 내 유언장이다. 원래는 도현이한테 모든 재산을 물려주려고 했지. 유언장을 보며 지연이는 더욱 절망했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 가족의 미래까지 망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생각이 바뀌었다. 나를 진짜 사랑해주는 사람한테만 재산을 물려주겠어. 순자는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민호는 할머니의 시선을 받으며 눈을 깜빡였어요. 민호야, 내가 유일하게 할머니 편이었구나. 진실을 말해줘서 고마워. 할머니. 민호는 할머니의 따뜻한 말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엄마와 아빠 사이에서 혼자 속상했던 마음이 터져나온 거였어요. 그러니까 내 재산은 민호가 성인이 될 때까지 내가 관리하고 그 후에 민호한테 물려주겠다. 순자의 선언에 도현이와 지연이는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은 몰랐거든요. 어머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정말 잘못했어요. 지연이가 울며 매달렸지만 순자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순자는 유언장을 다시 가방에 넣으며 단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연이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고 도현이는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서 있었어요. 거실의 분위기는 무거웠지만 순자의 마음은 오히려 시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지연이가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냉정했어요. 한번 상처받은 마음이 그렇게 쉽게 풀릴 일이 없었거든요. 용서? 그게 그렇게 쉬운 줄 아니? 순자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민호가 할머니와 엄마 사이로 들어섰어요. 할머니, 엄마 용서해 주세요. 엄마가 정말 잘못했다고 하잖아요. 민호의 순수한 목소리에 순자의 마음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화가 가라앉지는 않았어요. 민호야, 내 엄마가 할머니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고 있지? 그냥 미안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란다. 순자는 손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호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아직 어린 나이라 어른들의 복잡한 감정을 다 이해하기는 어려웠거든요. 그때 도현이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어머니를 지켜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도현이가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그래도 자신이 낳아 기른 아들이었거든요. 지금 와서 그런 말 해봤자 소용없다. 내가 선택한 거 아니냐? 엄마, 저는 그냥 아내랑 싸우고 싶지 않았어요. 바보 같은 생각이었어요. 도현이의 솔직한 고백에 순자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도 나름대로 고민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받은 상처가 없어지는 건 아니었어요. 도현이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지만 뭐라고 변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어머님, 제가 모든 걸 잘못했어요. 정말로요. 지연이가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체면 때문이었어요. 친구들 앞에서 창피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겠어요. 지연이의 고백에 순자는 조금 놀랐습니다. 적어도 솔직하게 말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체면? 그 체면이 그렇게 중요했나? 죄송해요. 저는 어머님이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몰랐어요. 그냥 시골에서 온 시어머니라고만 생각했어요. 지연이의 말에 순자는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시골에서 온 시어머니라. 그게 자신에 대한 며느리의 생각이었던 거군요. 그래, 시골에서 온 시어머니니까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한 거구나. 아니에요. 이제는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어머님이 저희를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해주셨는지 알게 됐어요. 지연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며느리의 눈물을 보며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지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아직은 완전히 용서할 마음이 서지 않았습니다. 후회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다. 내가 받은 상처는 어떻게 할 거냐? 어머님, 앞으로는 정말 잘해드릴게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지연이의 약속에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로는 누구나 할 수 있어.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그때 민호가 다시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저도 엄마한테 할머니를 잘 모시라고 말할게요. 민호의 순수한 마음에 순자는 감동받았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정말 자신을 생각해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민호야, 고마워. 내가 있어서 할머니가 힘이 난다. 순자는 손자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지연이는 더욱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어머님, 저도 민호 교육을 잘못했어요. 아이한테 어머님 욕을 하게 했으니까요. 지연이의 말에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큰 잘못이었거든요. 그래, 그것도 용서할 수 없는 일이야. 내 손자를 그렇게 가르쳤다니. 앞으로는 민호한테 어머님 좋은 얘기만 하겠어요. 할머니를 존경하라고 가르치겠어요. 지연이의 다짐에 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느리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 같기는 했어요. 하지만 한번 깨진 믿음을 회복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지연아, 내 말이 진심인지 어떻게 믿지? 한번 속은 사람이 또 속을 수는 없어. 어머님, 제가 증명해 보이겠어요. 시간이 걸려도 어머님 마음을 돌려놓겠어요. 지연이의 간절한 말에 순자는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도 완전히 용서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았어요. 좋다. 그럼 기회를 한번 줘보마. 하지만 조건이 있어. 순자의 말에 지연이와 도연이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어떤 조건이든 지키겠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지켜볼 거다. 진짜로 달라졌는지 말이야.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난 어느 겨울 오후 순자는 시골집 텃밭에서 김장배추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도 순자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 있었어요.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거든요. 지연이는 약속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매주 전화를 드려서 안부를 묻고 한 달에 한 번은 민호와 함께 시골집을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진심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민호가 달려오고 있었어요. 뒤에는 지연이와 도연이도 함께 왔습니다. 어머, 민호야. 오늘은 무슨 날이냐? 순자는 기쁜 마음으로 손자를 맞이했습니다. 민호는 할머니 품에 안기며 환한 웃음을 지었어요. 할머니, 저 이번에 시험에서 1등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할머니한테 자랑하러 오자고 했어요.
어머, 우리 민호가 1등을? 정말 대단하구나. 순자는 손자를 칭찬하며 뿌듯해했습니다. 그때 지연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추우신데 밖에서 일하고 계시네요. 지연아 왔구나. 김장 배추 좀 다듬고 있었어.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연이가 앞치마를 두르며 순자 옆에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이제는 제법 능숙하게 배추를 다듬을 수 있게 되었어요. 어머님, 이번에 민호가 학교에서 글짓기 대회도 나간대요. 주제가 우리 할머니래요. 지연이의 말에 순자는 놀랐습니다. 민호가 자신에 대한 글을 쓴다니 정말 기뻤어요. 민호야 할머니에 대해서 뭐라고 썼는데? 할머니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해주셨는지 썼어요. 민호의 대답에 순자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손자가 자신을 이렇게 생각해 주다니 정말 고마웠거든요. 도연이도 다가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엄마 건강하세요? 그래, 건강해. 너는 요즘 어떻게 지내니? 네, 회사 일도 잘 되고 있고. 엄마 덕분에 모든 게 잘 되고 있어요. 도현이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에 대해 많이 생각해 본 모양이었어요. 어머님, 오늘 저녁은 저희가 해드릴게요. 민호가 할머니표 김치찌개 먹고 싶다고 하는데 제가 배우고 싶어요. 지연이의 제안에 순자는 흐뭇해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음식을 배우고 싶어 한다니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었어요. 그래. 그럼 우리 같이 만들어보자. 순자와 지연이는 함께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연이는 진심으로 배우려는 자세를 보였어요. 김치 양념 비율부터 시작해서 불 조절하는 방법까지 꼼꼼히 물어봤습니다. 어머님, 이 김치 정말 맛있어요. 처음 먹어봤을 때부터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 처음에는 시골 음식이라고 싫어했잖니. 순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연이는 부끄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때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이제는 어머님의 정성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어요. 지연이의 진심 어린 사과에 순자는 마음이 많이 누그러졌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걸 지연이가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이 모두 둘러앉아 함께 음식을 나눴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어요. 할머니, 이 김치찌개 정말 맛있어요. 민호가 밥그릇을 비우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손자의 모습을 보며 행복했어요. 민호야, 앞으로도 자주 와서 할머니표 음식 많이 먹어야 해. 네. 그리고 할머니, 저 방학 때 여기서 며칠 지내도 돼요? 엄마가 괜찮다고 하셨어요. 민호의 말에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연이가 정말 많이 변했다는 증거였거든요. 정말? 지연아, 내가 그렇게 말했니? 네, 어머님. 민호가 할머니를 너무 좋아해서요. 그리고 저도 어머님께 더 많이 배우고 싶어요. 지연이의 말에 순자는 감동받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진심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럼 이번 겨울 방학에는 우리 민호가 할머니랑 함께 지내자. 할머니가 김치 담그는 것도 가르쳐주고. 와, 정말요? 할머니 감사해요. 민호가 기뻐 날뛰는 모습을 보며 순자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순자는 보따리에서 다시 서류를 꺼냈습니다. 지연이와 도연이는 긴장한 표정이 되었어요. 이게 뭔지 알지? 네. 유언장이요. 지연이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런데 내용을 조금 바꿨다. 순자는 새로 작성한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민호에게 절반, 도현이에게 절반. 단, 도현이 몫은 지연이도 함께 관리하도록 했어. 순자의 말에 지연이와 도현이는 놀랐습니다. 다시 기회를 준 거였거든요.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고마워할 필요 없어.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야. 다만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해줘. 순자의 말에 지연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어요. 해가 지는 마당에서 민호는 순자와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행복해요. 이제 우리 가족이 모두 함께 있을 수 있어서요. 그래, 민호야. 내가 할머니 편이어서 모든 게 가능했어. 내가 내 편인 게 그게 제일 큰 재산이다. 순자는 손자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민호도 할머니를 꼭 안았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민호 많이 사랑해. 석양이 지는 시골 마당에서 할머니와 손자의 따뜻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건 마음이라는 순자의 깨달음이 온 가족에게 전해진 순간이었어요.